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주에도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 법정에 잇따라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재판과 쟁점 박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가석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다루질 못했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남은 두 가지. 하나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폴인가요? 예, 이거는 마약류 관리법 그렇죠. 문제죠. 두 개가 남은 거죠. 예. 중요한 재판은 일단 자본시장 위반, 경영권 승계 관련된 재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9일부터 해서 9월 달까지 목요일 재판이 계속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이상 법정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고요. 9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재판에 지금 출석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하나는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전에는 구속 상태에서 이제 공판을 그렇죠. 이제 가서 이제 네. 받았겠죠. 근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받아야 되고 하나는 기소 상태인 거고. 네. 기소 상태라는 게 그 프로포폴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된 거고. 그런데 그 가석방의 조건이라는 게 다른 죄를 지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면은 그렇죠.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실효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가석방이 실효라고 하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2년 6개월을 형을 받았지만 예. 가석방으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다른 범죄를 또 저질러 가지고 아니면 다른 범죄로 다시 유죄가 된다 그러면 그 가석방이 실효되고 다시 가석방 또 원칙적으로 교도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법조문이 조금 애매하게 12월 달부터 바뀌긴 바뀌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가 뭐 있을 때 그 유죄가 된다 그러면 실효된다고 규정이 예.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전에 있었던 죄이긴 합니다.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아마 조금 물리적으로 해석을 저렇게 해놓긴 했는데 일단은 뭐 저것 때문에 2년 6개월 이후에 유죄가 된다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2년 6개월형을 마치는 시점 훨씬 이후에 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확정이면 대법원까지. 그렇죠. 2심, 3심까지 있기 때문에 예. 저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거의 봐도 없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익의 차원에서 아무튼 가석방 문제가 처리가 됐으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국익의 차원에서라면 삼성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년 7월까지는 보호관찰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니까 5년 동안은 그렇죠. 직책을 못 갖게 돼 있고.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일단은 보호관찰 기간이기도 하고요. 특정법에 따라 가지고 5년간 삼성 기업의 취업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렇지만 누가 다 알고 있죠. 삼성의 뭐, 예. 주인 오너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거. 미등기 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월급을 안 탄다는 얘기죠. 탈지 안 탈지는 알 수가 없죠. 잘 어쨌든 최고 주주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래서 결국은 경영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경영 활동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예. 예컨대 뭐 지휘한다는 거, 뭐 특히 투자 같은 거죠. 투자나 뭐 백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밑에 직원들이나 밑에 임원들이 보고를 할 거고 예. 그 보고를 해서 하자 결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좀 없지는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좀 정부로서도 부담은 가겠습니다. 저걸 또 풀어준다면 그것마저도 풀어준다면 또 뭐라 그러겠는데 사실 가석방 때도 가석방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가석방이 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 권한이거든요. 예. 5년간 취업 제한을 풀 수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그걸 푼다 그러면 회사에 아예 복귀를 해서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취업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부담이 좀 있으니까 예. 그건 안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다른 걸로 옮겨봐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지내면서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됐던 문제가 아니 저 사랑제일교회인지 국민혁명당인지 저 집단은 뭐 법 위에 있는 거냐 마음대로 집회를 열고 경찰이 차벽을 서울 시내에다 치고 뭐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우리는 할 바대로 하겠다 저런 식으로 했는데 우선
광복절 행사가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씩 쭉 서 있으면 집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그래 하죠. 그럼 다 그렇게 하죠. 뭐 변칙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1m, 2m 간격을 두고 걷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 사실 우리 집시법의 이 집회라는 거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또 그런 목적이 보일 때 집회로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지키고 걷기를 하고 하지만 공동의 어떤 정당 활동일 수도 있고 목적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이거를 집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국민혁명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내걸고 이제 집회를 기획을 했으니까 경찰이 막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의 행사를 막았다. 이건 정당법 위반이다. 왜 기자회견도 막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건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교통방해죄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 뭐 그만큼 사실은 정부가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다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고요. 서울시나 관계 기관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했고 또 법원을 통해서 가처분 넣었지만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집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니까 기자회견 못하게 하고 당연히 그 결정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고 시위 집회를 못하게 한 건데 그럼 업무 방해고 그래 따지면 무법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뭘 할 때마다 업무 방해, 정당법 위반 다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좀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걸 거부하는 좀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국법이 있고 그렇죠. 뭐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여론은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방역 수칙 위반이라든지 또 불법 집회 이제 아직 해석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1m, 2m 간격을 두고 걷기 하는 게 불법 집회인지 아닐지 뭐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뭐 제가 판단컨대는 불법 집회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경찰도 내사를 한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집시법 위반이 될 겁니다. 집시법 위반이 된다면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데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시위 관련된 법률 또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두 가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폐쇄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계속 몇백 명이 모여서 드린다든가 네. 그것 자체가 이미 명도 소송 때문에 철거 대상일 수도 있는데 거기 계속 모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뭐 이거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우리 감염병 예방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폐쇄 명령으로 하고 예. 폐쇄 명령이 되면 그 붙입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가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폐쇄 명령 또 할지 안 할지를 지금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폐쇄를 하는데도 굳이 계속 한다 그러면 그 한 명한테 감염법 예방법 위반 근데 벌금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를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글쎄 그 이상의 뭘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막고 계속 대면 예배를 좀 강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는 참 답답하긴 하지만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지. 이러면 이제 다른 잘 지키고 있는 국민들도 상실감에 빠지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떤 종교적 이유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말 하더라도 지키는 나머지 소상공인 중소상인들 우리 뭐하러 지키노? 저 다 어기고 있는데 예. 뭐 폐쇄명령 받으면 뭐 해버리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방역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